반갑습니다. 금천 구민 아니신 분만 선택해주세요. 꽤 되네요. 왜냐면 금천 구민 아니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 금천구 소개를 그냥 빼고 넘어가려고. 개그 콘서트에 보면 4가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눈이야, 첫눈. 첫눈이 나오는데, 첫눈이 나오면 항상 사람들이 첫눈에게 문제 제기하는 게 있어요. 그죠? 첫 동네에서 뭐 맨날 촌스럽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천에 살지 않고 금천구에 살지 않으시면서 금천구에 2번 이상 와보셨던 분 한 분도 그래도 꽤 많이 독특한 집단입니다. 자, 구청장에 당선되고 나서 30군데의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중앙일간지 뭐 이렇게 해갖고 30명의 기자 중에 2명이 금천구를 와봤습니다. 28명이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금천구청장이야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금천구에 뭐가 있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디 있니? 서울 남쪽 끝에 있어. 거기 뭐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묻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니?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금천구에 뭐가 있니? 그러면 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뭔가 랜드마크적인 큰 빌딩이 있거나 뭐 청담동 무슨 뭐 가로수 앞길 뒷길 뭐 이런 게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건물이거나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걸 다 듣고 싶죠. 아, 타워팰리스가 있는 동네야. 이런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뭘 뜻하는지. 성북구는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성북동 비둘기 이런 게 떠오르시는가요? 성북동 부자촌 이런 게 떠오르나요? 성북청장이 강의하시면서 성북구 자랑 중에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성북구에는 대사관만 50개가 있어. 이런 자랑 안 하나요? 대학이 가장 많은 구청. 외국 대사관이 50개나 되는 구청. 그래서 거기 한 주에 한 번씩 외국 행사를 하고 1년 내내 하는 곳입니다. 금천구는 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뭔가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있긴 뭐가 있으면 사람이 살고 있지. 그렇습니다. 금천구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구로공단은 금천구에 대부분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로공단의 73%는 금천구에 와 있습니다. 구로공단은 금천구 겁니다. 사실은 노동자 생활체험관도 쪽방촌도 금천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역사기념사업도 금천구가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 앞에 간단하게 얘기한 거 말고 마을 인생을 바꾼다, 미래를 만든다 이런 주제로 제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앞서 6분이 쭉 말씀하신 강의 내용을 대체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노원구청장님 자살 갖고 하셨죠. 이재명 시장 빚 갚는 거 갖고 하셨죠. 수원시장 환경도시 갖고 하셨죠. 성북구청장 뭐 온갖 분야 안에 국가 있는 거 갖고 하셨을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개별 주제들이 쭉 있는데 원래 제 강의가 이렇게 좀 앞쪽에 있다가 제가 요청을 해서 뒤로 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6월 5일 이런 날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강의는 그런 개별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은 다 똑같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도시농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텃밭만 있으면 다 만들고 삼겹덮밥 다 만들고 학교마다 삼겹덮밥 다 하고 다 합니다. 나눔 텃밭도 다 하고요.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추진력과 시민의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그거 하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비슷한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개별 활동들이 다 흩어져서 구청 단위에서 보면 도시농업팀에서 마을공동체팀에서 무슨 뭐 주택과에서 뭐 행정운영과 이렇게 다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이게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큰 틀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강의를 처음 들으시고 나머지 구청장 강의를 들으셨으면 훨씬 더 편하셨을 텐데 그동안 강의 들으셨던 것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뭐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대체로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데 왜 마을이냐, 하필이면 왜 마을이냐,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우리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왜 하필 마을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마을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단위 또는 세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응축적으로 압축해서 갖고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 다른 선택지라고 하는 건 국가 믿지 마라. 국가 믿을 거 별로 없다. 저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라 믿어봐라. 될 일이 있나? 안 됩니다. 너희들 30년 뒤의 미래를 나라에 맡기면서 갈 수 있니? 어렵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너희 마을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네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3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들의 미래가 담보될 것 같아? 저 안 된다고 감히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더 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마을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게 국가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지만 나라를 바꾸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근데 이런 걸 풀기 위한 우리의 제도적인 여건인 지방자치제도라는 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죠. 돼 있으면 구청장이 얼마나 할 만하겠습니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